자,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기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는 한직선을 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은 서로 무슨 관련이 있는가, 관련이 있다면 그걸 수식적인 형태로 내가 눈치챌 수 있는가 꼭 그려보지 않아도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먼저 이 두 직선이 서로 둘 다 표준형으로 있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표준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직선이 평면좌표 위에 있는 어떤 직선이 L이라고 할게요.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이고요. L'이란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봅시다. 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 크게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L이면 너도 L', 즉 너랑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일치하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즉 두 직선이 평행한 경우. 세 번째는 평행하지 않고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지? 요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면은 상황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누구로 알아볼 거냐면 그려서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수식만으로 알아볼 수 있느냐 요 얘기를 해볼게. 자, 생각해봐. 먼저 첫 번째, 평행하려면 수식적으로 두 직선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봐봐. 아까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얘네 둘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기울기가 같으면 돼. 기울기가 같으면. 오케이? 따라서 기울기가 같으려면 표준형에서 기울기는 x 앞의 개수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평행이다랑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m이랑 m'이랑 같다. 이렇게 되면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단 n이랑 n'마저 같아버리면 그냥 얘네 둘이 똑같으니까 일치가 돼버리죠.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둘은 달라야 돼. 이 얘기를 하면은 바로 우리는 일치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이 일치한다란 얘기는 수식적으로 어떠면 된다? 기울기도 같고 뒤에 붙어있는 여기서 n과 n'이 똑같다. 일치 조건까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딱 한 점에서만 만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평행하지도 않고 일치하지도 않아야 되니까 m'이 서로 다르기만 하다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교점의 개수로 얘기를 하자면 평행하면 교점의 개수가 빵개겠죠. 일치해버리면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고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 한 개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특수한 상황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자,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면서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인 거죠. 이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한 점에서 만나려면
네 번째 조건이라고 할게요. 세 번째에 플러스라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뭐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이러면 서로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이거 증명해 볼게. 자, 내가 어떤 임의의 두 직선의 방정식을 그렸을 때 요렇게 얘네 둘이 요렇게 수직으로 만난다고 쳐볼게요. 수직으로 만난다고 치면은 내가 이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평행한 직선, 그러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을 수 있지. 무슨 소리냐? 너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하나 찾을 수 있고요. 그지? 그리고 L'과 평행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직선을 그대로 너의 직선을 그대로 움직였으므로 수직하게 만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일단 요걸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되고요. 요거 이해됐으면 자, 내가 여기서 이런 직선을 하나 그을 건데 이 직선의 x좌표는 1, 즉 x좌표가 1인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x좌표가 1이겠지? 그랬을 때 요 L과 이 x는 1이라는 직선의 교점은 1, m이 되겠죠. 왜냐? 이것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L이라는 직선을 내가 기울기가 m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자, 기울기가 m이니까 평행이동을 시켜도 기울기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넌 여전히 기울기가 m이야. 기울기가 m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m이어야 돼요. 근데 너는 원점으로부터 여기가 1이라며, 그러니까 1분의 너의 높이가 뭔지 모르니까 y라고 잡을게요. 그럼 1분의 y가 m이어야 되니까 y는 몇이어야 된다? m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y좌표가 몇이어야 된다? m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똑같은 논리로 너의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내가 1, m 프라임이라고 잡을 수 있겠지.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므로 너도 수직이에요. 너도 수직이지? 그럼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왜?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데, 자, 일단 너와 너의 길이는 m 빼기 m 프라임이겠죠? 자, 너와 너의 길이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이므로 루트 1제곱 플러스 m제곱일 테고요. 너와 너의 거리는 요 원점과 0,0과 여기의 길이이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1제곱 플러스 m 프라임의 제곱이 될 거예요. 따라서 너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너의 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 1제곱 더하기 m제곱 루트의 제곱 더하기 루트 1제곱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의 전체 제곱을 더한 것은 m 마이너스 m 프라임의 제곱이 된다. 자, 얘를 정리시켜 줄게요. 루트가 벗겨지죠? 그럼 1 플러스 m 제곱이 되고 1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이 되고요. 너를 전개하면 m 제곱 마이너스 2m m 프라임 플러스 m 프라임 제곱이 돼요. 자, 여기서 너 지워지고 너 지워지고
정리마저 해주면 2는 마이너스 2m 프라임이니까 따라서 m 곱하기 m 프라임은 몇이 된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얘는 역도 성립합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됐지? 한쪽 방향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성립한다. 즉,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수직으로 만난다. 됐지? 요거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 자, 이제 만약에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아까 내가 전 파트에서 얘기했다시피 표준형은 그려서 해석하겠다. 일반형은 뭐 하겠다? 방정식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죠. 즉, 일반형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므로 내가 어떤 직선의 방정식 L, 요놈의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잡고요. L'이란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잡는다면은 우리가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여전히 세 가지죠.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세 가지인데, 물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해석하셔도 되지만 그럴 거면은 굳이 요 얘기를 안 했겠지. 자, 뭐라고? 연립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자, 식은 2개, 문자도 2개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변수 얘기하는 거야. 쌤, A랑 B랑 C도 문자인데요. 너는 상수잖아. 그치? 문제에서는 여기가 숫자로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가 2개, 식이 2개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근이 1개이거나 근이 무수히 많거나 근이 0개이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이려면 이 연립방정식에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0개가 나와야 된다. 쌤, 어떻게 알 수 있죠? 위에서 표준형으로 봤을 때 평행이라고 하려면 교점이 0개여야 된다고 했어. 근데 우리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위에서 교점의 개수가 0개라는 얘기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땐 근이 0개다. 따라서 평행이려면 두 연립방정식의 근이 0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치라면은 당연히 연립방정식의 근이 몇 개? 무수히 많다. 무한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한 점이려면 두 연립방정식을 했을 때 근이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지. 됐죠? 따라서 일반형으로 준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어떤 개념을?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쓰면 된다. 일반형은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쓰면 되고요. 표준형은 함수로 해석하면 된다. 즉, 함수로 해석하겠다는 얘기는 그리라, 요 얘기예요. 됐지? 자, 여기까지 하면 얘기가 좀 대충 끝나는데 우리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뭐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즉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런 쓸데없는 방정식을 왜 구하느냐? 수식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냐면
어떤 두 직선이 서로 만난다고 한다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대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요 L이라는 직선을 과연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가? 누굴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표준형, 일반형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라는 각각 일반형의 형태를 가진 직선의 방정식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빠르게 구할 수 있느냐? 라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L은 이렇게 쓸 수 있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그대로 쓰고 더하기 어떤 임의의 상수 k 곱하기 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이다. 이게 뭐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증명해 주세요 쌤 이라고 물어보면 얘는 증명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보다는 간단한 예시로 진짜로 그런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공식으로서 혹은 도구로서의 가치가 더 강한 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예시를 들어볼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공식에 의해서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여기 2x-y 플러스 k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에 k 곱하기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잡아도 돼요. 뭘로 잡든 상관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잡을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진짜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어떤 함수가 혹은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 교점을 지난다, 어떤 점을 지난다의 의미는 그 점이 이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지? 자, 다시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그 방정식의 근이다 라는 얘기랑 똑같아. 즉 대입했을 때 는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먼저 내가 요놈 둘의 교점을 먼저 구해볼게요. 교점을 구하면 뭐 가감법을,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가감법을 써서 식 두 개를 더하면 3x는 6이 돼서 x는 2가 되겠죠. 즉 x좌표는 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y좌표는 4가 돼서 두 직선의 교점은 2,4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구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정말로 2,4를 지난다면 2,4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 대입해보자. 2 플러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k 곱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4는 0 플러스 k 곱하기 0이므로 0이 나와요. 자, 는 0이 잘 나오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요놈이 항등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항등식이란 걸 알 수 있는데, 항등식 아니에요. 미안해.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은
거꾸로 얘기해서 K가 뭐든 무조건 몇 콤마 몇을 지난다? 2,4를 지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K가 무슨 값이든 간에 교점 2,4를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왜? K가 몇이든 관계없이 0이 나오려면은 여기도 0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0이 나와야 되는 X랑 Y를 찾아서 그 점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라는 이미 여기고 2X 마이너스 Y는 0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니까 이 두 직선의 연립에 이 두 방정식에 연립하면 해가 2,4가 나오는 건 이미 보였죠. 그러니까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론은 됐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있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2,4를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K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요 점을 우리는 부동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지? 자, 넘어갈게요.